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이 마을의 끝자락에 있다 치면은 그 예산은 그 마을 계획의 중심에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청양 같은 경우가 어떤 일렬로 그 마을의 조직을 끌고 내려오는 계획이라고 치면은 얘는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십자형의 구조로서 주변으로 확산돼 나가는 어떠한 배치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십자 계획에 따라서 두 개가 건물을 차지하고 나머지 두 개가 외부 공간으로 차지하는 어떠한 기본 계획으로 일들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그 마을 정비 계획은 그 청양보다 조금 작은 8만 평 정도고, 그다음 주택 사업 면적은 조금 큰 2,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청양이나 예산이나 소멸 단계 3, 4단계의 큰 차이는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떤 지자체이기도 한데, 근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예컨대 프로그램에서 청년주택 같은 어떤 행복주택의 비율이 50%도 올리고, 또 계획안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국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의 어떠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뭐 국민임대 한 50세대, 그 다음에 행복주택 50세대. 그래서 예산과 달리, 청양과 달리 예산에서는 행복주택을 매트형 구조로 정리를 해서 50세대 뭐 8평, 11평, 14평, 그 다음에 행복주택에서 6평, 10평, 13평. 그래서 청년을 위한 어떠한 시설, 그 다음에 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이 두 개로 해서 두 개를 유형별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가능성들, 우리가 분양을 위해서 하는 것과 조금 더 다른 시도들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십자, 이 원래 있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주변이 학교, 그다음에 주택 이런 걸로 하고 도로와 맞닿는 데가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다 해서 십자형의 중심적인 로 해서 전체 마을로 확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떠한 가능성들을 보고 십자형의 평면들을 중심으로 했고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두 개의 유형으로 되어 있어서 저층부에, 그리고 또 가로변에 어떤 공동시설, 그 다음에 코리빙, 코워킹 스페이스를 통해서 한 것, 그 다음에 매트형의 어떠한 중심적인 공간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은 청양에서 한 작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 복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평형들을 예컨대 놓이는 위치에 따라서 층고를 높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를 둔다든가, 또 저층부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여분의 마당의 공간, 그리고 또 고층부라든지 또 중층부에 있어서의 다락 스페이스를 포함한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작은 평형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들의 폭은 넓혀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것은 매트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동에서는 맨 위에 있는 평형 말고도 아래층에 있는 평형들 을 통해서 층고를 높인다든지 마당을 둔다든지 테라스를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공동체의 공간이면서 개별 평면에서의 어떤 삶의 공간,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그 청양과 마찬가지로 기본 평면들을 가지고 예컨대 테라스, 복층, 발코니 측면에 따라서 어떠한 식의 변형들을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두었고요. 또 공동시설과 연계되는 약 한 6개의 평면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좀 더 다른 평면의 가능성들을 좀 확정을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들 그 법적인 이상한 제도들 때문에 이 발코니 확장 문제들이 이제 이 평면들을 자꾸 동서로 길게 만드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데, 그건 적정한 선에서 약 뭐 주택의 혁신은 저는 한 30% 정도다 생각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있어야 되는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면들을 정리를 해서 예컨대 주거 평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복합동의 평면들은 이런 식으로 돼서 재료도 마찬가지로 저층부에 블랙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하는 방식, 또 고층부에서의 어떤 서로 섞어가는 어떤 평면형에 따른 어떠한 식의 분절과 집합의 관계들을 가지고 주거동을 만들었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주차장 계획도
프로젝트 뭐 이건 두 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이 옆에 있는 이 소공원과의 관계에서 결국 4분면에 오픈 스페이스 공간들을 줘서 소공원을 좀 더 오픈 스페이스의 일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들로 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부대 시설 계획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 개의 출입구 위치에 어떤 코리빙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두면서 작은 평형들의 어떤 확장 가능성들, 삶의 확장 가능성들을 좀 살펴봤고 인동거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1.0 H의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복합동 한 동과 매트동 한 동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매트동이 어떤 도시적인 모습에 저층의 어떤 밀도를 가진 어떤 공간적인 중심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동이 바라보이는 풍경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마을 정비 계획도 사실 뭐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들입니다. 여기 남북으로 좀 더 긴 어떤 마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계획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마을들의 계획들을 정비를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주느냐가 정비 계획의 어떤 핵심이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14개의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 줘야 되는 여러 시설들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좀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 계획 이게 핵심일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사이를 관통하는 어떤 선형에 묶어주는 어떤 공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거점 그리고 그것을 묶어내는 쐐기의 전략 이게 사실 이런 마을 계획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좋은 사례들이 뭐 최근에 뭐 외국의 뭐 스페인의 알레칸테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작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개입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는 정경 선생이 무주에서 했던 작업이 상당히 중요했던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관을 가지고 혼자 작업하신 거를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식의 계획을 끌고 나가는 시간과 노력 이게 이제 필요한 게 마을 정비 계획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네 가지의 어떤 그 얼개 틀을 가지고 이 전체 배치를 해서 각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 그것이 웨지에 따른 프로그램, 그다음에 노드에 따른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핫 포인트가 또 달라져야 되는 모습들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비를 해서 결국 정비 계획에서 마스터 플랜의 핵심은 지침을 만드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만들어지되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는 또 다음 숙제여서 결국 이 프로젝트에는 마을 건축가라는 어떠한 지위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둬서 그것이 주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계속적인 연동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